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룹형 리비전 작성하기와 등분할과 길이 분할, 점 스타일 변경, 그 다음 구성선과 여러줄 작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그룹형 리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도면에서 검토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표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기 패널을 확장해서 지사각형 그룹형 리비전을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등분할과 객체 분할, 길이 분할이 있는데, 등분할은 객체의 길이 또는 둘레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고요. 길이 분할 메저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따라서 정해진 길이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성선과 여러줄 작성이 있는데요. 구성선 X라인은 길이가 무한인 선, 참조선 작성할 때 유용하고, M라인은 평행선을 여러 개 작성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드려보죠. 그룹형 리비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룹형 리비전은 그리기 패널에 보시면 보이는 쪽에서는 지금 아이콘이 안 보입니다. 그리기 메뉴를 확장을 하셔서 리본을 확장을 해서 앞정으로 고정을 좀 시킬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직사각형 그룹형 리비전인데 폴리건, 프리핸드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 직사각형 제일 많이 씁니다. 직사각형을 클릭을 해서 한 점 찍고 두 점 찍으면 나타나는데 지금 보니까 호의 길이가 엄청 길죠. 그래서 조금 줄인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뷰 클라우드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옵션에 보시게 되면요. 호 길이가 있습니다. A죠. A 스페이스만 누르셔도 되고요. 현의 대략적인 길인데 길이 값을 제가 1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바 눌러서 첫 번째 포인트 찍고 두 번째 포인트를 찍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그룹 모양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폴리곤 이것은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저희 다각형 그려봤잖아요. 포인트 찍어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핸드는 첫 번째 포인트를 찍고요. 내가 마우스를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것은 프리핸드입니다. 다음 객체 변환 그룹형 리비전인데요. 여기 원이 그려져 있는데 오늘 제가 또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그렸습니다. 직사각형 리비전 요거 선택을 하시고요. 옵션에 보면 여기 객체라고 있습니다. 객체를 실행을 하시고 객체 원을 선택을 합니다. 방향 반전 아니요 선택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객체가 리비전, 그룹형 리비전으로 바뀝니다. 다음번엔요, 또 한 번 더 다시 그룹형 리비전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스타일을 보시면 일반인데요. 스타일을 컬리그래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객체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해버리면 이런 모양이 뜨고요. 방향 반전 지금 아니요 했는데 예로 하시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룹형 리비전이 생성이 됩니다. 등분할 그리고 길이 분할, 점 스타일 변경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등분할은 객체의 길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n등분하는 거고요. 길이 분할은 주어진 길이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 리본에서 그리기 패널을 확장합니다. 제가 앞정으로 고정을 시킬게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n이라고 써진 거 보이죠? 이게 n등분, 디바이드고요. 그 옆에 메저, 길이 분할입니다. 먼저 n등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몇 등분 할래? 7등분 할래? 7이라고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눈엔 잘 보이지는 않지만 7등분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요. 메저, 길이 분할 클릭을 하시고 L1 선을 선택합니다. 길이 몇으로 할래? 나 9로 할래?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눌러봅니다. 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9만큼 선이 분할이 된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유틸리티 탭이 있습니다. 요거 확장을 해서 고정을 시킬게요. 점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아이콘 점 스타일 또는 P타입이 명령어인데 클릭을 해보면 점 스타일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했을 때 조그맣게 점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호
보이게 스타일을 설정을 하고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점이 X표시 모양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거는 7등분 되어 있구나, 이거는 9만큼 분할이 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치수를 매겨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겨봤더니 9라고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겨보시면 잘 찍히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객체 스냅 설정해 보시면 노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노드가 점 객체인데요. 이 노드가 체크되어 있어야만이 점 인식이 돼서 클릭이 가능하고요. 노드를 만약에 체크 해제했다면 제가 치수를 아무리 매겨도 어때요? 포인트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 객체를 잡으시려면 객체 스냅에서 노드를 선택해야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구성선과 열어줄 작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화면을 제가 확대를 했는데 상대적인 크기라서 이 노드 표시가 갑자기 커질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단축키 R2 엔터 누르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따라서 크기가 다시 재조정됩니다. 다음 구성선입니다. 이것은 단축키 XL이고요. 또는 그리기 패널의 세 번째 보시면 X라인 구성선 있습니다. 이거는 무한 길이 선이고요. 선택을 하셔서 수평을 클릭을 하셔서 포인트에 이렇게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수평선이 무한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수직선은요, 이렇게 포인트 찍게 되면 수직선이 또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거는 무한선이라서요, 보통 참조선 그릴 때 주로 많이 씁니다. 또 많이 쓰이는 건 어떤 거냐면 X라인 중에서 각도가 있는데요. 여기 참조 옵션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선에서 30도인 선을 좀 그리고 싶어 라는 거죠. 그러면 참조를 클릭을 하셔서요.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할래. 그리고 각도 30도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포인트를 찍게 되면 방금 내가 선택한 거에서 30도인 선을 바로 그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 화면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수도했더니 지금 노드 기호가 점 스타일이 이렇게 보여지죠? 잘 됐네요. R2 엔터 눌러서 재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열어줄입니다. 열어줄은 평행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축키는 따로 아이콘이 없습니다. M9 입력합니다. 시작점,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리 맞추기가 지금 맨 위로 되어 있고 축척은 제가 2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좀 따라해 보면 먼저 자리 맞추기를요. 0 가운데 지점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축척을 클릭을 하셔서 축척 값을 20 그대로 설정을 하고 첫 번째 지점부터 하나 직교를 켜겠습니다. 둘, 셋, 넷 지점을 했습니다. 끝났어요. 스페이스바 눌렀습니다. 이랬을 때 선택을 해보면 평행하는 선을 바로 그리실 수가 있게 되고요. 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중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10만큼 가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M9을 분해를 해야만이 선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분해라는 거는 편집 명령에서 배우시겠지만 한번 언급해 보면 X가 단축키고요. X 스페이스바 눌러서 객체를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M9인 여러 줄이 하나의 선으로 분해가 돼서 선택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론 강의 구성선 여러 줄, 그 다음 등분할 길이 분할 점 스타일 변경, 그리고 그룹명 리비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